이번에는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론적인 이야기 이제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울 생애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신약 초기의 그 교회 역사하고도 맞물려지고요.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좀 잘 정리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아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도 보시면 오른쪽 제일 끝에 구브로 섬 바로 위로 올라가 보면 거기 다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제가 고딕체로 쓰고 그 밑에다가 지도 보시면 밑줄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속주예요.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속주고 이제 본도도 밑줄 그어놨고 비두니아도 밑줄 그어놨고 아시아도 밑줄을 그어놨죠. 고딕체로 써서 밑줄을 그어놓은 것은 그 당시에 속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길리기아는 엄밀히 말하면 바울 당시에는 오른쪽 수리아 있죠. 수리아하고 길리기아가 아직은 합쳐져 있던 주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눠져요. 바울 당시에는 길리기아와 수리아가 같은 하나의 속주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길리기아가 수리아로부터 독립됩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는 크게 보면 수리아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의 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정확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스데반 처형 때 보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오는데 이 바울이 청년이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네아니아스, 헬라어로 네아니아스라고. 그래서 보통 헬라어로 이 청년이라 그럴 때 어느 정도 연배, 어느 정도 나이를 청년이라고 하는지를 보면 주로 한 20대. 그러니까 스데반 처형 때 바울의 나이가 한 20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나이가 많다. 그래서 그 프레스비우테스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써요. 여기서 프레스비테리안, 우리 장로교 할 때 그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나이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빌레몬서에 내가 프레스비우테스다. 나이가 많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헬라어 그 당시 세계에서 이 나이가 많다. 이 프레스비우테스라고 말할 때는 약 한 60대 연배에 이르면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처형 때가 20대였고 빌레몬서를 쓸 때쯤이 한 60대였던 그런 연배. 이거를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님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가 아닐까. 예수님이 보통 BC 4년 정도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AD 6년경, 정확하진 않아요. 예수님보다는 한 10살 정도 늦게 태어난 그 정도가 아닐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 처형 때 한 20대의 청년으로 성경에 등장하죠. 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다고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사도행전 9장 11절, 30절, 11장 25절, 21장 39절에 다소가 언급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다소에 왔어요. 정복전쟁 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드누스 강이 흐르거든요. 그럴 때 기록에 보니까 3월 달쯤 됐는데 여기서 이제 목욕을 했대요. 그리고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려서 거의 4주를 알아 누웠답니다. 거의 한 달을. 그래가지고 원정이 늦춰졌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소가 역사적으로 집정관 중에 한 사람인 안토니우스가 이 동방을 차지해 가지고요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에 왔고요. 그리고 이제 동방에 에집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이 다소로 오라고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권력자니까 어쨌거나 안티오니우스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애굽을 그 독립국가로 계속 남아있고 싶어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배를 꾸며가지고 다소로 와서 안토니우스의 호감을 얻었고 그리고 안토니우스를 유혹해서 그의
정부가 됐다 그럴까요? 뭐 애인이 됐다 그럴까요? 그런 사건.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다소에 온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소에 가보면 옛날 우리 뭐 남대문, 동대문 이런 것처럼 그 옛날 로마 시대에 성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걸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실제 클레오파트라가 거기까지 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클레오파트라가 다소까지 온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속주 길리기아의 수도예요. 바울 당시는 아직 나눠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는 속주의 수도로 총독이 거주했고요. 그리고 총독 중에는 유명한 그 키케로 있죠.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이곳에 그 총독을 역임할 만큼 굉장히 그 길리기아는 비중이 큰 속주였다.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구는 약 한 50만 명 정도였어요. 지금 50만 명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50만 명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가 한 100만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도시 중에 한 100만급 정도, 인구가 100만급 정도 되는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정도.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도 굉장히 좀 큰 도시였는데, 그러나 수리아 안디옥은 100만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봐요. 한 70만, 80만 정도 인구고, 그러면 50만급이면 거의 그냥 지금 메트로폴리스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다소성의 시민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소읍이 아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태어났던 곳 아니면 바울이 공부하거나 머물렀던 곳은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조그만 데 안 다녀요. 도시의 남자예요, 바울은. 그리고 헬라어가 다 통용되는, 그건 이제 국제도시여야 헬라어가 다 통용되지 않습니까? 지방의 어떤 도시들은 지방 토속어가 통용되죠. 근데 헬라어가 통용되고 사람들이 헬라어를 알아들 수 있고 또 헬라어를 할 줄 아는 그런 큰 도시들로만 바울이 다녔고요. 고향조차도 인구 50만이나 되는 큰 도시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소로부터 약 50km 떨어진 배후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간단하게 지도를 그려보면 이제 소아시아가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여기가 이제 다소라고 보면 이쪽에 그 타우루스 산맥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치 뭐 태백산맥이 이렇게 쭉 동해에서 넘어 올라면 태백산맥을 넘어야 되는 것처럼 타우루스 산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다소가 이 해안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시리아나 애굽 쪽에서 이렇게 소아시아 쪽으로 올라올 때 항상 이 해안도로를 타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 타우루스를 넘어가는 길이 다소에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는 이 내륙으로 갑바도기아거든요. 갑바도기아나 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몇 곳 안 되는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태백산맥을 넘으려면 뭐 몇 개의 영밖에 없잖아요. 미시령, 한계령, 대관령 이렇게만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가야지만 이 태백산맥을 넘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다소에 와야지만 소아시아 내륙 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지였어요. 영의 이름이 대관령, 미시령 이런 것처럼 영의 이름이 길리기아의 문이라고 하는 관문을 지나서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역이 굉장히 발전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두스 강은 지중해에서 이제 그 강을 따라서 거의 다소까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마치 한강을 타고 오면 인천에서부터 배가 들어올 수 있듯이 시드누스 강을 따라서 다소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다소는 학문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수사학이라든가 스토아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킬리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염소의 털로 만든 모피 아니면 그 양탄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게 모피 산업, 가죽으로 뭔가 가공해 가지고 아니면 짐승의 털로 양탄자나 이런 것들을 짜는 그런 공업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길리기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 집안이 가업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주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자비양 선교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학문의 도시, 그래서 수사학도 굉장히 유명했고, 그래서 크세네포는 이 다소가 굉장히 큰 도시고 그리고 행복한 곳이다 라고 다소에 대한 칭송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소는 자유시였어요. 자유시라는 건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게 스스로 자치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를 위해서 굉장히 큰 공을 그 도시가 세우면요, 황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 도시에게 자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러면 스스로 세금을 걷고 스스로 이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속하지 않고. 그래서 자치를 할 수 있는 도시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보다요, 이 다소시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위상이 더 높은 거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요지였고 길리기아의 문으로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소에서 자라났고 다소에 집이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여러 소아시아 선교나 이런 데도 굉장히 유리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거의 다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 이름이 영어로는 폴이고 아니면 라틴어식으로는 파울루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이거를 그리스식으로 읽으면 바울이죠.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같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히브리식 발음이냐 아니면 헬라식 발음이냐 그 차이만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가정을 생각해 보면 2세나 3세 원래 이름은 철수지만 그러나 사회생활하고 이럴 때는 미국 사람들이 그 발음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스티브라고 부르고 집에 와서는 철수라고 이렇게 부르듯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헬라식 발음 파울로스라고 이제 부르고요. 헬라식으로 하면 파울로스죠. 파울로스라고 부르고 이제 집에서는 히브리식으로 이제 사울이라고 이렇게 불리웠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이 그런 차이가 있고, 우리가 보통 알려진 것은 사울이 큰 자고 바울이 작은 자다. 그래가지고 회심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이제 겸손해져서 바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어원학적으로 보면 사울은 히브리어고 그다음에 바울은 헬라어다. 이제 그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